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트소프트 대표를 맡고 있는 정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스트소프트는 올해로 이제 30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영림원 소프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30년이면은 이쪽에서는 거의 화석 같은 존재의 두 회사가 나와서 새로운 사업들로 새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회사를 대부분은 알집, 알약 이런 유틸리티 회사로 알고 계시고 그 옛날에 PC 시대 때에 중흥했던 회사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하고 또 저희 회사는 항상 세상에 더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저희가 AI 기술을 그때 이제 처음 봤습니다. 정확히 15년에 봤고 16년에 이제 알파고로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보면 흥행을 했잖아요. 그때 저의 심정은 그때 그랬어요. 제가 2015년에 이 딥러닝 기술을 보고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아직도 몰랐지? 라는 자괴감이 있었고 16년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 좋은 걸 다 알면 안 되는데 알파고가 졌으면 좋겠다 라고 굉장히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알파고가 이기면서 굉장한 이제 AI 혁명기가 도래를 했고 저희는 조금 이제 빨리 시작을 해서 발빠르게 이제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AI로 할 수 있는 일들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을 시도했고 지금은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이제 대표 이제 제품이 되어 가고 있는 AI 휴먼 그리고 그것도 AI 기술을 활용한 뭐 자산 운용사 또 AI 기술을 통해서 가상 피팅을 하는 가상 피팅 안경 쇼핑몰 라운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그 AI로 사업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뒷장도 있나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AI 기술을 연마하고 그걸로 또 성과들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의 그 성과들을 보시면 물론 사업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에서 매년 수운의 그 상위 입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는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그 R&D 센터가 있는데요. 그 R&D 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데이터 가공,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정교하게 만들고 훈련시키는 인력들을 제주도민원만을 뽑아가지고 지금 벌써 6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 결국 AI라는 게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R&D 센터에서의 학습 데이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또 본사에서의 R&D 연구원들과 함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저희의 이제 집중력을 유지해주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휴먼 하면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옛날에는 채팅으로만 서비스하던 것들을 사람이 그것들을 대신 읽어주고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인 측면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술로 사례가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회사 소개를 좀 읽어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지구 ESG 차원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 AI 휴먼 기술을 활용하셔서 향후에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조금 더 와닿도록 사용자한테 어떤 업계에서 어떤 형태로 AI 휴먼이 활용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고 계신지 쉬운 예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AI 휴먼이라는 것은 인터페이스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람 모습의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인터페이스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도 쓰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제 챗 GPT로 다시 챗봇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 앞에서 그 채팅으로 전달하는 어떤 정보들을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로서 모든 것에 사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ESG적인 측면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런 이제 챗봇이 가지는 어떤 텍스트로서의 딱딱함 등이 결국 인간에게 어떤 전달력을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그 전달력을 특별히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보면은 그 중에 한 가지가 헬스케어인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네. 요즘 보시면은 그 복잡한 키오스크 때문에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너무 복잡하죠, 사실. 그런 데서 또 챗봇을 가지고 텍스트로 넣고 텍스트로 대화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이 챗봇이 가지는 어떤 브레인으로서 역할이 있고 그 앞단에서 AI 휴먼이 있으면서 음성으로 입력을 받고 그것을 텍스트로 바꿔서 챗봇한테 전달을 해주고 챗봇이 던져주는 텍스트를 다시 음성으로 바꿔서 사람 모습의 네. 어떤 그 형태로 전달해줬을 때에 네. 기계가 줄 수 있는 어떤 위화감들, 특히 그런 시니어 케어 분야에서 활용도가 저는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예를 들면 병원에 방문을 하셨는데 옆에서 AI 헬퍼가 좀 도와준다든가. 아주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골프를 즐기는데요. 골프를 할 때도 예를 들면 박세리 같은 티처가 나와서, 개인 튜터가 나와서 라이를 봐주거나 레슨을 개인적으로 해준다면 그냥 읽어서 뭔가 전략을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숙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싱글 되죠. 대답 감사합니다. 그 이스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R이죠. R. 여러분들 아마 한 번 이상씩은 다 써보셨을 텐데 제2의 R로 도약하고 있는 회사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2의 R은 AI를 다시 읽으면 R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AI를 도입하시는 전문 회사이신데 사실 챗GPT라는 게 이미 세상에 포화라서 사실은 이제는 피로감으로 와닿을 정도예요. 사실 제가 써봤던 그렇지 않던 무관하게. 근데 이제 챗GPT와 같은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고 싶으나 사실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으로 와닿고 있는 기업들한테 또는 개인한테 대표님께서 이스트에서 R에서 또 다른 R로 넘어가신 것처럼 그 시도 안에서 느끼셨던 내용들 이제 그래서 필수 불가격으로 가는 측면에서 어떤 스텝들을 어떻게 박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의 얘기를 먼저 선행하셨던 기업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아직은 그 준비를 하고 계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뭔가 조언을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 챗 GPT가 나오고 나서 네. 이거를 해석을 하고 어떻게 사업적으로 활용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뭐 공감이 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그 AI 휴먼을 챗 GPT 이전에 챗봇에 붙이려는 노력들을 했었죠. 근데 이 챗봇 시장이 사실은 2016년도에 알파고 나온 이후에 사실 세상을 챗봇이 바꿀 거다라고 해서 엄청난 센세이션이 있었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간담회에 가서 전 좀 생각이 틀린데요 했다가 그때 그 장관님의 그 눈초리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메타가 챗봇 사업을 접었었어요. 바로 2017년도인가에. 그러면서 저도 역시 AI로는 잘 풀리지 않겠구나. 그렇지만 챗봇이라는 게 결국 어떤 생산성이나 운영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특히 뭐 금융권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많이 도입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해석해 보면 한 절반의 성공? 그러니까 뭔가 도입해가지고 효과는 봤어요. 네. 근데 기대 이상의 효과 못 본 거죠. 그래서 약간은 좀 이제 시들해지는 느낌? 근데 저희가 봤을 때 AI 휴먼이 여러 가지 뭐 교육용 목적으로 쓰이고 비디오를 만들어주고 하지만 이렇게 챗봇한테 붙으면 좋을 텐데 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챗봇 사업들이 약간 좀 시들시들한 거예요. 사실 작년 그 겨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챗GPT가 확 나오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급반전된 거죠. 네. 다시 챗봇의 시대가 된 거고 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이제 챗봇의 시대가 됐고 우리 휴먼 인터페이스가 이제 잘 쓰일 수 있겠다라는 거는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 이면에 또 다른 챗GPT 응용 사례들이 뭐가 있냐면 저희 AI 휴먼이 보면은 아직은 좀 단조로워요. 네. 그 단조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을 갖다 붙이는데 동작까지를 아직은 그 컨텍스트에 맞게 제너레이션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를 잘 모르니까 뭐 어떤 컨텍스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어울리는 이 자세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챗 GPT가 나오니까 이 문맥을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논란은 이 몸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손가락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데서부터 활용을 할 수 있고 네. 또 TTS 관점에서 이제 말을 이제 발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바라라는 게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감정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챗 GPT를 통해서 이런 이제 바라의 감정까지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것의 장점을 저희는 극대화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이 뭔가 역사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같이 단속도 다니고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윈도우즈에는 저희 RGB과 관련된 코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RGB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윈도우저의 크래시 문제를 이제 MS에서 선제적으로 윈도우즈 코드를 바꿔서 해줄 정도로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 어떤 사업적인 연계성이 그렇게 막 짙어 있진 않았지만 제가 요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정말 좀 깜짝 놀랐던 거는 굉장히 스마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러니까 너희를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게.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고 대신에 너희는 애저만 써. 이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뭐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잘 되면은 같이 잘 되는구나 라는 맞습니다. 부분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전략을 짜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이스트 소프트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협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인 안들이 지난주 이제 본사를 찾아갔을 때 좀 도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있는 프로덕트에서부터 일단 AI 휴먼을 도입해 보겠다라고 해서 팀즈 내에 네. 그 화상 채팅 부분에서 그 AI 휴먼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을 하기로 오늘부터 지금 키오프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이제 이 글로벌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하는데 단순히 저희 제품을 팔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 MS가 가지고 있는 또 저희와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서로 콜라보로 묶어주겠다라고 해서 그 뉘앙스 같은 회사들을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뉘앙스가 가지고 있는 시니어 케어 관련된 그런 것들 앞에 AI 휴먼을 붙이는 것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이제 그 씨앗도 심어주셨고 그리고 그 이제 시니어 케어라는 측면에서의 글로벌이 갖고 있는 공통의 니즈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AI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두려움들을 이전에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에 먼저 이거를 넣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AI 휴먼을 활용한 공동 ESG 쪽을 먼저 해보자라는 이 크게 세 꼭지가 도출이 되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저기에 이제 계신 분이 그 글로벌 ISV 총괄 제너럴 매니저 마크 슬레이터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저분께서 그러한 아까의 세 꼭지에 대한 협력을 이렇게 당부해 주셨고 그런 알찬 지금 계획들을 도출해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네. 사실 도움을 받아야죠. 도움을 받아서 네. 그 염원하는 그 글로벌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지금 당찬 희망에 차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